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됐는지 실검 랭킹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순위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재건 테마가 오늘도 상승해요. 물론 오늘은 재건 안에서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상승 종목이 일부에 국한되긴 했는데 그 가운데 SY스틸텍이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며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잠시 후 전략 세워볼게요.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연일 강해요. 2위에 3빌리언, 5위에 한글과 컴퓨터. 이 한컴의 경우에는 어제 출연한 권영우 대표가 탑픽으로 꼽기도 했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통신주로도 수급이 붙는 상황에서 위치가 어제에 이어 추가 강세고요. SK텔레콤도 검색 상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떠오른 테마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 속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죠. 아난티가 관련주로 꼽히네요. 9위에 일신석재. 하지만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상황이 아니지만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두 종목입니다. 6위에 에이럭스, 어제에 이어서 드론 관련주도 부각되고요. 11월 들어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네이버도 있습니다. 앞선 수급 코너에서 기관의 매수 1위 종목으로도 확인됐죠. 그리고 의료 AI의 미래로 불리는 루닛, 연일 강한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한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위 기업이죠. SY스틸텍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건설, 재건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테마성 흐름 같아서 좀 매수 버튼을 누르기 망설이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망설여지는 거죠. 사실 처음에 재건주 떴을 때 들어갔다면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가네? 또 가네? 내가 올라갔을 때가 고점이면 어떡하지 하고 못 들어가다가 1주, 2주 이렇게 지난 분들.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사실 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사실 재건주가 좋았던 거는 아니고 장 초반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한테 조금 수급을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은 오히려 좀 급락하고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재건이라는 이슈 자체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모멘텀의 연속성은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방법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휴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좀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 오늘은 사실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휴전 안도 이제 좀 받아들일 거고 뭐 이 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우크라이나 재건의 휴전 관련한 내용도 기대감도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로 지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아직까지 조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테마성 이슈로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계약을 체결을 했다던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던가 이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보류하시고 바닥권에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농기계 관련한 종목군들도 재건주들로 좀 선택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엘리베이라던가 뭐 철도 관련한 종목군들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과 오늘은 남북 경협주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재건 관련한 어떤 모멘텀으로도 같이 함께 엮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좀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좀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모멘텀까지 같이 좀 확보를 해서 좀 탄력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Y스틸텍은 지금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Y스틸텍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 엘리베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농기계 쪽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뭐 TYM이나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올라갈 종목을 보자라는 건 결국 재건주가 계속 갈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겠죠?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참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비중 구성을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란 궁금증도 더해집니다. 그 가운데 한글과 컴퓨터 검색 많이 되고 있었는데 투자하기의 위치는 어떨지,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요? 어제 사실 권영우 대표가 이걸 토픽으로 꼽았거든요. 네. 이사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더존비즈온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자금이 한정적이기 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 맞아요.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더존비즈온이랑 한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사실 어느 정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가 있는 종목들이어서 움직임이 그렇게 막 탄력적이고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종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한 20% 정도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미국 증시 안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엔비디아의 어떤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더 새로울 게 지금은 없다라는 좀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게 좀 대안이 AI 소프트웨어 쪽이 됐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이슈가 좀 가장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계속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는 뭐 25%씩 관세 부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관세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에서 또 자유로운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좀 하드웨어는 부과를 할 수가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에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좀 애매하다라는 점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매력도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더존비즈온이라던가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결국 돈이 되느냐, 실적이 잡히느냐라는 포인트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존비즈온과 한글과 컴퓨터를 매력적으로 봤고요. 그 가운데 토픽으로는 더존비즈온의 매력을 기억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된 종목을 먼저 봤는데요. 리포트 참고하신 내용들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행된 리포트 가운데 가장 많이 참고하신 내용들이었어요. 반도체 투톱 1, 2위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사실 삼성하면 기술의 삼성이란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해 이게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뒤에 숨지 않고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걸 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다만 목표가는 8만 원으로 하향,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 중이고 앞으로도 경쟁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낮췄고요.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하고 있네요. 진에어 밸류에이션 너무 싼데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다. 결국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 목표가 15,000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투자 의견도 바이, 매수를 제시합니다. 자, 현대자증권에서 한선 엔지니어링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트럼프 2.0과 블룸에너지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을 꼽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 없어서 이사님한테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KT 리포트 검색 많이 됐네요. 압도적인 25년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의견 받아볼까요? 긍정적인 내용이 리포트에 있긴 했는데 투자 의견이 없어서 좀 자세하게 가이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아마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대왕고래 이제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장용 피팅 밸브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한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 대왕고래 관련해서 세부안이 좀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당일이다라는 어떤 새로운 재료로 지금 활용이 되면서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한선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리포트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SOFC 관련해서 그 모멘텀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선 엔지니어링은 지금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딛고 좀 반등을 꾀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한 2%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접근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나간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SOFC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SOFC는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블룸에너지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 이 블룸에너지가 하루 만에 5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이 SOFC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해가지고 그 산소와 수소의 어떤 결합을 일으켜가지고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수소를 그 이산화탄소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LNG, 그 천연가스 쪽에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취임 당일날 이제 시추를 뭐 승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천연가스나 그리고 일반 전통 화학주들, 전통 에너지주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련해서 좀 SOFC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룸 에너지 향으로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SOFC 플러밍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팅 밸브 관련해서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OFC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멘텀이 다각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KT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통신주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게 LG유플러스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불기둥을 좀 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KT 리포트가 나와서 이를 토대로 통신주에 대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통신주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종목이긴 네. 한데 조금 조용히 최근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가장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KT고 상승 폭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유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통신 3사 중에서는 이익 성장폭이 가장 클 걸로 지금 현재 네.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부동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 매출이 좀 잡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출상으로는 9천억 원 정도 일회성 이익이 내년 한 상반기쯤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일회성 수익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특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주가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4분기에는 일회성 그 비용이 조금 나가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4분기에는. 그래서 명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건비가 한 30% 정도씩 감소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감소분이 내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0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재무 구조상으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가 이렇게 어쨌든 줄어들게 되면은 역시나 배당금 증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KT가 워낙에 본사 순이익의 한 50% 정도를 그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하반기에는 이런 배당주들 그리고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탄력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T가 지금 사실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계속 관심 있게는 보시되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선 엔지니어링과 KT에 대해서 리포트 투대로 투자 전략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재건주의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종목에서 매력적인 종목 찾아보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더존비존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